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사랑방방지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책방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창밖으로 길게 드리워진 오후의 햇살이 참 포근하네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색이었나요?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곁에 둔 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작지만 소중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가끔 세상이 너무 삭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타인의 아픔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차갑게 식기도 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감정 앞에 길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하는 건 결국 누군가가 건넨 작은 온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한 한 소년의 기록입니다. 바로 손원평 작가의 소설 아몬드예요. 2016년 출간된 이후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긴 이 작품은 영화 감독이기도 한 작가의 시선이 담겨 있어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선명한 감각을 전해줍니다. 주인공 윤재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입니다. 뇌 속의 편도체 즉 아몬드라 불리는 부분이 남들보다 자가 공포도 슬픔도 기쁨도 알지 못하죠. 그런 윤재가 타인과 부딪히고 연대하며 공감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소년의 무덤덤하지만 치열한 성장통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내 머릿속에 작은 아몬드. 내 머릿속에는 아몬드가 들어있다. 그것은 복숭아 씨를 닮았다고도 하고 아몬드와 비슷하게 생겼다고도 해서 편도체라고 불린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이 아몬드에 빨간 불이 켜진다. 그러면 인간은 공포를 느끼거나 화를 내거나 혹은 기쁨을 느낀다. 하지만 나의 아몬드는 고장 난 것 같다. 남들보다 훨씬 작아서 웬만한 자극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남들이 왜 웃는지, 왜 우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엄마는 나를 평범하게 키우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우리 집 벽은 질문과 답이 적힌 메모지로 가득했다. 차가 오면 피해야 한다. 상대방이 웃으면 같이 입꼬리를 올려야 한다. 상대방의 말 끝에 고개를 끄덕여야 한다 같은 것들 말이다. 나는 그저 세상이라는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서 주어진 대본을 암기하는 배우처럼 행동했다. 남들이 슬픈 영화를 보고 울 때 나는 그들이 왜 눈물을 흘리는지 분석해야 했다. 엄마는 내게 정답을 알려주었다. 저건 슬픈 장면이니까 너도 슬픈 표정을 지어야 해. 나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근육을 움직였다. 하지만 가슴속은 늘 텅 비어 있었다. 고요하고 적막한 사막 같은 곳이 나의 내면이었다. 16살 생일이던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이 내렸다. 세상은 눈부시게 하였고 사람들은 축복을 노래했다. 그 풍경 속에서 나는 할머니와 엄마가 한 남자의 칼에 맞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피가 번지는 하얀 눈 위에서 할머니는 내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예쁜 괴물아 사랑한다. 엄마는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이 되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은 나를 로봇이라고 불렀고 어떤 이들은 소름 끼치는 아이라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나는 그저 감정이 없을 뿐이다.
슬픔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울지 못하는 것뿐이다. 내 눈앞에서 소중한 사람들이 쓰러져 가는데도 내 심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정하게 뛰고 있었다. 그것이 나를 더욱 괴물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윤재의 담담한 어조를 듣고 있으면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면서도 아려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비극 앞에서조차 무표정할 수밖에 없는 소년의 고독을 누가 짐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공감이라는 감정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걸쳐 학습해야 하는 고단한 숙제라는 사실이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윤재의 그 고요함이 어쩌면 소음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두 괴물의 만남꾼이. 엄마 대신 헌책방을 지키던 나에게 어느 날 윤 교수라는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13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진짜 아들인 고니는 거친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었다. 윤 교수는 나에게 부탁했다. 아내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인 척 연기를 해달라고. 나는 수락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죽어가는 여인의 손을 잡고 그녀가 듣고 싶어 하던 엄마라는 말을 내뱉었다. 그것은 나에게 그저 하나의 단어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온 세상이었을 것이다. 진짜 아들인 고니가 나타났을 때 그는 나를 보자마자 증오를 쏟아냈다. 고니는 나를 때리고 위협하며 어떻게든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을 끌어내려 애썼다. 야, 넌 왜 눈 하나 깜짝 안 하냐? 무서운 척이라도 좀 해보라고. 고니는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아프지도 무섭지도 않았다. 고니는 세상을 향해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 같았다. 버려졌다는 기억과 환영받지 못한다는 슬픔이 그 아이를 거친 괴물로 만들었다. 우리는 서로 달랐다. 나는 느낄 수 없어서 괴물이었고 고니는 너무 많이 느껴서 괴물이 되었다. 고니는 자주 책방으로 찾아와 내 곁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대화 대신 무거운 정적을 공유했다. 어느 날 고니는 내 앞에서 살아있는 나비의 날개를 찢어 보였다. 이걸 봐도 아무렇지 않아. 응. 나는 나비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비는 이제 날지 못하겠네. 고니는 화를 내다가도 이내 허망한 표정을 지었다. 고니는 사실 누구보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아이였다. 자신의 고통을 알아달라고 온몸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고니가 휘두르는 폭력 속에서 어떤 고통의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피 냄새보다 더 진하고 지독한 외로움의 냄새였다. 고니는 나를 괴롭히면서 동시에 나에게 매달리고 있었다. 자신처럼 아파해달라고, 자신처럼 화를 내달라고 말이다. 전혀 다른 두 소년이 책방이라는 공간에서 마주 앉아 있는 풍경을 떠올려 봅니다. 감정이 메마른 윤재와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고니. 이들은 서로의 결핍을 투영하는 거울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이 풍부한 사람을 인간적이라고 말하지만 조절되지 않는 감정은 때로 독이 되어 자신과 타인을 핥히기도 하죠. 고니의 거친 행동 뒤에 숨겨진 그 깊은 외로움을 윤재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감이 두 사람 사이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바람의 향기와 도라. 학교에 도라라는 아이가 나타났다. 도라는 달리기를 사랑하는 아이였다. 트랙 위를 달리는 도라를 볼 때면 내 마음 한쪽에서 이상한 진동이 느껴졌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는 것 같기도 하고 가슴 안쪽이 간지러운 것 같기도 했다. 나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이 생경한 반응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몰랐다. 의학사전에도 나오지 않고 엄마의 메모지에도 적혀 있지 않은 반응이었다. 도라는 나에게 향기를 가르쳐 주었다.
윤재야, 넌 이 냄새가 안 느껴져. 풀냄새, 흙냄새, 그리고 사람 냄새 말이야. 도라의 입술이 내 볼에 살짝 닿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궁금해졌다. 남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이런 간지러움일까? 그것은 엄마의 매뉴얼에는 없는 것이었다. 도라와 함께 있으면 세상의 색깔이 조금 더 진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무채색이던 나의 풍경에 아주 작은 물감 한 방울이 떨어진 것 같았다. 나는 비로소 누군가를 알고 싶다는 마음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의 이런 변화를 시기하듯 고니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다. 사람들은 고니를 도둑으로 몰았고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고니는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철사채찍이라 불리는 잔인한 자가 있는 곳으로 떠났다. 사람들은 고니를 구제불능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했지만 나는 고니가 걱정됐다. 누군가를 걱정한다는 것, 그것은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움직이는 일이었다. 도라는 내게 말했다. 가서 고니를 데려오라고. 그건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나는 고니를 구하기 위해 그 어두운 소굴로 향했다. 그곳은 비릿한 피 냄새와 냉기로 가득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그곳에서 나는 고니를 발견했다. 사랑과 우정이라는 감정은 참 신비롭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던 소년의 가슴에 작은 균열을 내고 그 틈으로 빛을 들이미니까요. 도라를 통해 느낀 설렘은 윤재에게 세상이 단순히 흑백의 무대가 아님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렘은 친구를 구하려는 용기로 이어지죠. 무언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 아닐까요? 네 번째 이야기, 쏟아지는 눈물 기적의 시작. 칼날이 몸을 관통하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고통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이 아니었다. 내 안의 아몬드가 조금씩 팽창하며 터져나가는 것 같은 감각이었다. 나는 고니를 대신해 매를 맞고 또 맞았다. 고니는 울고 있었다. 가지마, 제발 죽지마, 윤재야. 고니의 눈물이 내 얼굴에 떨어졌다. 나는 정신을 잃어가며 생각했다. 아, 이게 바로 아픔이구나. 누군가를 위해 울어주는 마음이 이렇게 뜨거운 것이구나. 어둠 속에서 나는 수많은 기억과 마주했다. 할머니의 웃음소리, 엄마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나를 향해 욕설을 내뱉던 고니의 떨리는 눈동자까지.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작은 아몬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꽉 막혀있던 댐의 문이 열리듯 감정들이 밀려들어왔다. 공포가 무엇인지, 슬픔이 무엇인지 비로소 온몸으로 체감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 고통이 오히려 반가웠다.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인간임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오랜 시간 만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 보였다. 모든 색깔은 선명했고 간호사의 표정과 창밖의 바람소리에서도 수많은 감정이 읽혔다. 그리고 기적처럼 엄마도 의식을 되찾았다. 엄마의 여윈 손을 잡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흘리지 못했던 눈물, 엄마가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삼켰던 눈물. 그리고 고니와 도라를 만나며 쌓아온 이름 모를 모든 감정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로봇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아프면 울고 기쁘면 웃을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 되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입술에 닿았을 때 나는 그 짠맛을 느끼며 비로소 내가 완성되었음을 알았다. 윤재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신가요? 윤재의 눈물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적시는 축복과도 같습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기적이 되는 이 역설적인 순간이 제게는 참으로 눈물겹게 다가옵니다.
사실 우리는 때때로 감정이 너무 과해서 혹은 감정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윤재를 보며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파할 수 있다는 것, 슬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타인의 고통 앞에 기꺼이 함께 울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인간의 능력인지를 말이죠. 윤재의 아몬드가 자란 것은 의학적인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윤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엄마의 사랑과 예쁜 괴물이라 불러주던 할머니의 온기, 그리고 엇나간 길에서도 끝내 마음을 나누었던 친구 고니와 세상의 향기를 가르쳐준 도라까지, 그들이 건넨 작은 손길들이 모여 윤재의 닫힌 문을 열었습니다. 공감이란 어쩌면 거창한 능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상대방의 눈을 바라봐 주는 것, 그의 이야기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 그리고 그가 아플 때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 아닐까요? 작가 손원평은 말합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도 괴물로 만드는 것도 결국 사랑이라고요. 우리 주변에도 어쩌면 감정의 숲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윤재와 고니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따뜻한 시선을 건넬 수 있다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나지막이 속삭여줄 수 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조금 더 살만한 곳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빛이 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작은 온기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의 마음속 아몬드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세요. 오늘 하루 견뎌낸 고단함과 누군가에게 받았던 작은 상처, 그리고 예기치 않게 찾아온 소소한 기쁨까지,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는 증거입니다. 고통스러워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그 용기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키워나갈 것입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다정하기를, 그리고 이름 모를 작은 평온들이 여러분의 곁을 조용히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걱정은 밤의 품에 맡기고 편안한 꿈 꾸세요. 잘 자요. 따뜻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